수비가 본인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고 안쪽으로 가로질러서 공을 빠르게 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비수가 다리를 걸고 싶어도 이거는 분명히 레드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보니까 쉽게 손흥민 선수를 제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한 번 더 치고 나서 공을 딱 바라보고 본인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르너랑 좀 다른 장면이죠. 자, 이날 일단 손흥민 선수는 히샬리송의 부상 때문에 좀 더 높은 위치인 원톱으로 출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약간은 아래지역에도 많이 내려와서 경기에 관여도 많이 하는 모습 보여줬고, 포지셔닝을 보시면은 반더벤, 그 다음에 로메로, 그 다음에 메디슨이 엄청 아래지역에 내려와서 경기를 많이 풀어주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포스테코글루의 축구 자체가 조금은 상대편한테 읽혔다라는 평가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날 선수들이 자유자재로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들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포지션 변화가 정말 자유롭게 일어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이날도 뭐 큰 대형의 변화는 없었어요. 허나 이제 메디슨이 이 위치에서 국한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아래쪽에 내려와서 많은 관여를 하는 걸 보면서 포스테코글루가 그래도 조금의 변화는 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 일단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아래쪽에 위치해서 메디슨이 전방에 있는 벤탄쿠르를 향해서 공을 쭉 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난데 손흥민 선수가 이 볼이 들어가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이 위치에 있다가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를 가져가게 되고요. 역시나 좋은 위치에서 공을 잡은 벤탄쿠르가 정면을 바라보자마자 수비수 사이로 위협적인 공간 패스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난데 손흥민 선수가 쭉 침투를 가져가게 되죠. 허나 이제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의 침투를 미리 파악을 하고 좀 앞으로 나와서 이 공을 컨택을 하기 위해서 미리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패스가 조금만 손흥민 선수가 뛰는 위치에 알맞게 들어갔더라면은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에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볼이 조금 긴 거는 이미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볼을 최대한 본인이 거머쥐기 위해서 전속력을 다해서 뛰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이거 손흥민 선수 빠른 선수인데 싶어서 그런지 빠르게 나오려다가 이거 내가 캐칭해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괜히 이거 미스 나와가지고 실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길게 걷어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이게 히샬리송이 뛸 때랑 손흥민 선수랑 뛸 때의 차이점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죠. 왜냐하면 히샬리송이 뛸 때는 여기서 아무리 빠른 스피드로 질주를 해도 상대 뒷공간을 위협할 만한 스피드를 가지지 못했다 보니까 뒷공간 침투가 조금은 약했어요. 근데 확실히 손톱이 나오다 보니까 5백으로 정교한 라인을 형성하더라도 좀 높은 라인이 형성이 됐을 때 충분히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한 침투 움직임을 매우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모습에서는 어제 경기의 사실상 메인 하이라이트 장면 중 하나인데, 이제 에제라는 선수가 안으로 드리블을 치다가 벤탄쿠르한테 공을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 앞에 손흥민 선수가 역습 찬스에 맞이하는 좋은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공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았던 장면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손흥민 선수 시선 자체가 어딜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공을 끊자마자 티모 베르너가 뛰어나가는 위치를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베르너가 나가는 이 공간에다가 공을 정확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베르너의 자리를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오랜만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내려앉아만 있다가 본인들이 공격을 나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전방에 많이 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베르너가 나가는 위치에 알맞은 타이밍에 패스를 넣는 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본인이 왼발 또는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정말 잘 쓰다 보니까 지체하지 않고 왼발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베르너가 뛰는 앞 공간에다가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역시나 빠른 선수다 보니까 이 공이 상대 뒷공간에 침투가 되니까 자신있게 앞으로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베르너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베르너랑 존슨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존슨은 이런 공이 왔을 때 이렇게 정교한 터치를 통해서 전진적으로 빠르게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한 테크닉이 좀 부족해요. 근데 베르너를 보고 좀 놀란 거는, 베르너는 이 공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겐 좀 어려운 침투 패스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장기인 스피드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아웃프런트 터치를 통해서 전방으로 공을 빠르게 밀
밀고 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역시나 베르너는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다 보니까 쭉 전방으로 공을 밀고 나가는데 상대가 아무리 빠르게 뒤에서 추격을 해도 베르너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골키퍼도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베르너가 빠르다 보니까 골키퍼도 이걸 덮칠 생각을 과감하게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너가 쭉 치고 가서 골키퍼랑 1대1 찬스까지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베르너가 여기서 밖으로 치는 선택까지는 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으로 쳤으면은 여기서 이제 골키퍼가 자신이 밖으로 치는 걸 보고 따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다이빙 뜨는 모습이 딱 보였을 때 한 번 더 치고 난 뒤에 이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 우리가 베르너한테 바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베르너가 여기서 본인이 슈팅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골키퍼가 상당히 똑똑하게 끝까지 베르너의 움직임을 파악한 뒤에 공을 캐칭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크닉이 좋은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골키퍼가 다이빙을 뜨면은 여기서 바로 차기보다는 한 번 더 치고 상대의 각을 보고 골대로 마무리를 하는 선수가 있고요. 또 어떤 선수들은 여기서 골키퍼가 다이빙을 뜨는 모습을 보고 칩킥을 통해서 공중볼로 이렇게 로빙을 그리면서 골을 넣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베르너가 아직까지 이런 피니쉬 능력까지는 갖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어제 어떻게 보면 팰리스가 전반전을 정말 본인들이 준비해놓은 수비 전술로 단단하게 잘 막아냈어요. 근데 어떻게 전반 초반에 이런 찬스가 왔을 때 토트넘이 이런 찬스에서 득점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경기 운영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장면에서도 이제 비수마가 전방에 있는 메디슨에게 빠르게 공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메디슨이 정말 요런 요점 자리에서 공을 잘 받아서 전방으로 공을 잘 컨트롤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요 공이 알맞은 타이밍에 들어오다 보니까 메디슨이 빠르게 이동 트리핑을 통해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고요. 안으로 밀고 들어가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바로 침투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은 메디슨은 분명히 요 공을 안으로 쳤을 때 본인에게 요런 침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진 선수라는 걸 알다 보니까 알맞은 타이밍에 침투를 가져가게 되고요. 메디슨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게 뒷공간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골키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면인데도 메디슨이 알맞은 패스 강도로 뒷공간에다가 침투 패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손흥민 선수가 쭉 달려가는데 여기서 하나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날도 원톱으로 나왔고 베르너도 그렇고 크루세스키도 봤을 때는 득점력이 엄청난 공격수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뒤로 이렇게 롤링해서 나오기보다는 왼발도 잘 쓰니까 왼발로라도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 골포스트를 보고 강하게 슈팅을 한번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날은 손흥민 선수가 퍼스트 터치 자체를 뒤로 가져가게 되면서 조금은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뒤로 백패스를 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히샬리송이 지금 한 달 정도 경기를 많이 못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원톱 공격수로 나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원톱 공격수로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위치에서 지체하지 않고 자신있게 그냥 골대를 강타할 수 있는 슈팅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패스가 잘리게 되고 상대 역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토트넘이 진짜 이거는 시즌 초반 때부터 포스테코글루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부분 중 하나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공이 잘렸을 때 선수들의 반응 속도를 보세요. 수비, 그 다음에 우도기도 나가서 자를 위치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차 압박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토트넘이죠. 그리고 난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코너킥이 진행이 되게 되고 메디슨이 이렇게 코너킥을 올려주게 되고,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코너킥 할 때 포지션 자체가 골키퍼 앞에서 진로를 약간 방해하는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가 나오면서 캐칭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런데 메디슨이 킥이 왔을 때 에메르송 로얄이 같이 경합을 따주게 되고 이 공이 뒤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고 안으로 한번 치고 난 뒤에 왼발로 반대편 골대를 타격하기 위한 슈팅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르마라는 요 수비수가 정말 각을 잘 좁혀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아쉽게 슈팅을 못 때리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후반전이고 이렇게 우리가 0대0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승부를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될 수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뒤로 나오는 선택보다는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공을 가져가게 되면서 반대발로 한 번 더 골대를 타격하기 위한
슈팅을 하게 되죠. 근데 아쉽게도 르마가 첫 번째 수비에 이어서 두 번째 수비까지 완벽하게 해내면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블락킹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진짜 이게 골로 연결이 되지 않아도 저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가 요런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그렇고 앞으로 몇 경기 동안은 히샬리송 때문에 원톱으로 출전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요 골대 앞에서만큼은 원톱 공격수로 나온 선수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더 슈팅을 많이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코너킥이 다시 만들어지는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손흥민 선수한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서 아시안컵을 뛸 때도 요 전방 압박으로 해서 호주전에도 정말 좋은 전방 압박을 보여줬고요. 정말 이 전방 압박 속도 하나만큼은 이게 상대편 골키퍼가 볼 처리하기를 두렵게 만드는 속도감이었는데 역시나 토트넘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을 어제 쉬지 않고 교체 아웃 되기 전까지 전력으로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여기서도 백패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빠른 선수다 보니까 빠른 스피드로 상대 골키퍼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골키퍼가 사이드에 재빠르게 공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고요. 이 공이 이제 한번 바운드가 되고 이 선수한테 미첼 선수한테 가다 보니까 에메르스 노알이 압박을 좋은 타이밍에 잘 가게 됐죠. 그래서 미첼이 가슴 트래핑 하자마자 여기서 에메르스 노알이 잘 덮쳐서 이 공을 커팅을 해내고 그리고 셉세비한테 이 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셉세비가 어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난 몇 경기들 예전 경기들을 보면 셉세비가 이런 위치에서 공을 잡으면은 엔드 프로덕트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윙어라 함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은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셉세비는 여기까지 몰고 가는 건 참 잘하는데 항상 이 높은 위치에 와서 마무리 능력이 조금 아쉬웠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선택이 항상 느렸었는데 어제는 셉세비가 요런 높은 위치까지 오면은 뭔가 본인이 계속 드리블을 하거나 공을 끌기보다는 빠르게 전방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손흥민 선수를 빠르게 쳐다보고 있죠. 셉세비가. 그러다 보니까 셉세비가 여기서 불필요한 터치 없이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가 올라가게 되고 정말 좋은 위치에 서 있던 손흥민 선수가 요 공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진짜 어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셉세비가 크로스 올린 타이밍이 워낙 빠르고 간결하고 좋다 보니까 소니가 여기서 노마크 찬스로 슈팅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불필요한 터치를 하기보다는 공이 조금은 차기 어렵게 왔지만 바로 골키퍼가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타이밍에 논스톱으로 골대 쪽으로 슈팅을 가져가게 되고요. 요 공이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하게 빠른 타이밍에 가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 골대를 타격하고 다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스트라이커로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면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스트라이커라는 다리가 여러분 내 입맛에 안 맞는 공이 왔다고 해서 여기서 공을 잡게 되고 내 입맛에 맞게 드리블을 하고 나서 슈팅을 하려고 하면은 늦어요, 타이밍이. 근데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공을 잡기보다는 수비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곧바로 슈팅을 가져가는 선택을 했고요. 역시나 이 선택이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다 보니까 골키퍼가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골대까지 맞고 나오는 슈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격수라고 하면은 요 상대편 페널티 박스 라인 안에 들어갔을 때는 킬러 본능이 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이 되니까 살짝은 급해진 마음도 좀 있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런 데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아쉬워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나 아까도 칭찬했듯이 요 공이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에메르스 노알 그 다음에 벤탄쿠르 이런 선수들이 볼 쪽으로 빠르게 접근해서 또 재차 압박을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셉세비가 또 한 번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여기서도 본인이 드리블을 하면서도 어딜 보고 있습니까? 바로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드리블을 할 때 옛날에 셉세비는 그냥 땅만 보고 계속 드리블을 했어요. 근데 셉세비가 이번에 보니까 드리블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안쪽에 어떤 선수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본인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셉세비가 여기서도 불필요한 터치를 하지 않고 살짝 각만 내서 쳐놓고 빠른 타이밍에 또 크로스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공을 잡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발 터치가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바깥쪽으로 터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왼발 슈팅을 주저하지 않고 때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터치가 살짝은 본인의 발 아래에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스텝상 왼발로 가마차기 할 수 있는 각이 많이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바로 오른발로 왼쪽에 있는 티모 베르나한테 정말 좋은 패스를 뿌려주게 되고
되고요. 이제 이 패스는 베르너가 들어오면서 바로 논스톱으로 찰 수 있게 정말 알맞은 센스로 패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베르너가 좋은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고 여기서도 골키퍼 선방에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도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토트넘의 전술을 보면은 원톱 공격수가 정말 많은 득점을 할 수 있고 많은 볼을 잡을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갖추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대부분이 다 내려앉아서 아예 안쪽을 틀어 막아버리다 보니까 소니가 원톱으로 출전할 때만큼은 많은 공을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양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은 득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날도 베르너나 클루세스키가 득점하는 것 빼고 다른 부분에선 너무나도 잘해줬지만 득점력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 시즌 빅4 진입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는 또 손흥민 선수를 좀 많이 칭찬하고 싶은 게, 안쪽에 살짝 손흥민 선수가 지금 중앙수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우도기가 여기서 공을 전방으로 바라보면서 잡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좋은 공격수들은 여러분, 딱 요 선수가 패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알맞은 타이밍에 한두 발짝 각을 내서 움직여서 요 공을 받아내서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게 정말 좋은 스트라이커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안 좋은 스트라이커들은 여기서 지금 우도기가 공이 한번 바운드가 돼서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이 공을 알맞은 타이밍에 여기서 패스하기가 힘들다는 거를 느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안 움직여요. 그냥 상대편 시야 앞에 딱 서 있죠. 근데 이제 우도기가 여기서 공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본인한테 패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 타이밍에 정확하게 한두 발짝 빠르게 툭 튀어가지고 움직여서 요 공을 받아내게 되고, 여기서 이제 공을 잡게 되면은 충분히 상대 골대를 타격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좋지 않은 스트라이커들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이런 위치에서 공을 받아내게 돼요. 이런 위치에서 공을 받게 되면은 사실상 여기서 골대를 타격하기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요 중앙에 있는 위치를 많이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손흥민 선수한테 탑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 뭐 디디에 드록바나 로비킨이나 정말 이 골 넣는 거 하나만큼은 잘하는 선수들이 이런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이런 짧은 움직임을 통해서 득점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애초에 스트라이커로서 성장을 해온 선수가 아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이제 움직임들을 점점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도 짧은 타이밍에 간결하고 빠르게 잘 움직이다 보니까 충분히 본인이 간결하게 돌아설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뒤늦게 상대편 수비수가 커버링을 오게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개인적인 테크닉으로 팬텀 드리블을 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치게 됩니다, 공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각이 바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 페널티 박스 근처를 많이 벗어난 움직임을 안 가져가다 보니까 이 드리블 한두 번에 상대편이 벗겨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곧바로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슈팅력이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반대편 골대를 보고 슈팅을 가져가는 손흥민 선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쉽게도 공이 골대 옆을 살짝 빗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스트라이커로서 그 굶주림, 그러니까 득점에 목말라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후반전에 어제는 많이 좀 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 최근 손흥민 선수가 주장완장을 달고 나서 뭔가 팀을 위해서 많이 좀 양보를 하고 팀에 있는 선수들한테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본인이 간결하게 돌아서서 하나 둘 골대가 열려서 자신의 시야에서 골대가 보이자마자 골대를 타격할 수 있는 슈팅을 가져간다는 거, 요런 슈팅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몇 번씩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결국 수비수들은 계속해서 위축이 되게 되고 오히려 상대편이 다른 선수들을 못 잡게 되는 상황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슈팅을 몇 번이고 시도를 하다 보면은 어디를 타격해야지 득점을 더 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이 규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여기서 위협적으로 상대를 타격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정말 아쉬워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데 이건 이제 어제 손흥민 선수가 36m 질주를 하고 난 뒤에 득점을 했던 장면인데, 자, 여기서 이제 반더벤이 전방에 있는 선수한테 빠르게 공을 밀어주게 되고요. 아쉽게도 여기서 우도기가 등을 쥐고 공을 받아내지만 상대편한테 둘러싸이게 되면서 요 공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공이 상대편 선수 발에 맞고 요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여기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게 상대편 지금
지금 수비수랑 손흥민 선수가 더 아래쪽에 서 있어요. 근데 공이 이렇게 빠지는 걸 보자마자 이게 상대편 수비수보다 공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수비수는 아직까지 몸의 방향 자체가 그냥 맹해요. 공만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고, 손흥민 선수는 이 공이 이쪽으로 전개된다는 걸 알자마자 전방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애초에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공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까지 빨라버리면은 사실상 이 공은 이 수비수가 완벽하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공이 들어가게 되고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공 쪽으로 달려가서 공을 터치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뒤늦게 이제 내려가는 수비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소니가 정말 또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선수들은 이 공을 받았을 때 그냥 무의미하게 앞으로 직선으로 치고 가는 선수가 있고요. 수비수가 이렇게 달려온다는 걸 알고 골대가 이 안쪽에 있다는 걸 알고 수비수 앞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쳐버리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수비가 본인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고 안쪽으로 가로질러서 공을 빠르게 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비수가 다리를 걸고 싶어도 이거는 분명히 레드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보니까 쉽게 손흥민 선수를 제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한 번 더 치고 나서 공을 딱 바라보고 본인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르너랑 좀 다른 장면이죠. 베르너는 여기서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자신있게 그 목표를 위해서 슈팅을 갈겨야 되는데, 베르는 여기서 본인에게 확신이 안 서다 보니까 계속해서 드리블을 한 번, 두 번, 세 번 치다 보니까 골키퍼한테 읽히게 되고 아까 전반전에 득점을 놓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소니는 그냥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쳤을 때 야, 나는 어디로 찰 거야 라는 게 이미 본인은 명확하게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골대를 바라보지 않고 공을 바라보고 정확한 임팩트로 골대 오른쪽을 향해서 슈팅을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골대 우측 하단에 정확하게 득점이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골키퍼가 완벽하게 속았고 손흥민 선수는 셀레브레이션 하러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요렇게 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안쪽으로 가로질러서 치게 되면서 요 수비수가 함부로 요 공에 대한 주도권을 못 가져가게 만드는 드리블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완벽하게 이 상대편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의 다리를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걸게 되면은 이 선수 무조건 퇴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어깨를 완전하게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를 앞지르고 난 뒤에 본인의 목표 지점이 정확하게 설정되고 난 뒤에는 지체하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다가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뒤에 골키퍼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디로 찰지 정확히 본인도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맞고 뜨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 이 골키퍼가 이쪽으로 떴다라고 해도 손흥민 선수가 워낙 좋은 세기로 공을 찼기 때문에 골키퍼가 아마 못 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격수라면은 이 골대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골대에 대한 상황이 그려지고 어디로 찼을 때 득점 확률이 높을 건가라는 그 확신이 선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체하지 않고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임팩트를 해서 때려야 돼요, 슈팅을. 근데 여기서 자신의 슈팅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골대 앞에서 자신이 없는 선수들은 드리블을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치게 되고, 그렇게 치게 되면 골키퍼랑 더 가까워지게 되고 본인이 슛을 넣을 수 있는 각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어제 요 마무리 피니시 장면은 너무나도 칭찬받아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득점이 있고 난 뒤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교체 아웃을 하게 되고, 이제 로메로에게 본인의 주장 완장 띠를 물려주면서 야, 이제 남은 시간 마무리 좀 잘해달라. 왜냐면 이 팀이 스코어는 3대1까지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가 소니를 기립박수를 좀 받으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장면을 좀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메로에게 주장 완장을 주고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아웃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장면을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골대 앞에서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예리하고 기민해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좀 골대 앞에서 뭔가 공을 좀 더 받기 위해서 힘들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정말 짧은 스텝으로 움직여서 공을 받아야지만 골대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와 슈팅 각이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제가 캡처 장면에는 안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제 또 매력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상대 수비수를 이제 등지고 버티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경기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출전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인 아스톤 빌라를 만나게 되면은 분명히 아스톤 빌라는 하이 라인을 유지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완벽하게 봉쇄하려 들 거예요. 그랬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상대 뒷공간을 기민하고 예리하게 타격을 할 것인지 좀 지켜보는 포인트도 재밌을 것 같고, 이번 득점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2달 만에 나온 득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 우리 코리안 리거들이 아시안컵 이후에 정말 아쉬운 활약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2달 만에 이렇게 득점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득점 페이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손흥민 선수의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